2022년도부터 자산시장이 폭락을 할 때 여러분들은 자칭 경제 전문가가 돼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거시경제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거시경제 전문가가 됐지만 자산시장에서 플레이어로서 현장에서 직접 내가 그 시기에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2년도 어떤 이야기가 큰 주제였죠? 급격한 금리 인상은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즉 2024년도도 넘어갈 것이고 상당히 오랜 시간 고금리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달러가 1,500원, 2,000원도 갈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듣고 내 뷰를 참고해서 그분들 말 믿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떤가요? 결과가 굉장히 처참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는 폭락론자, 비관론자를 욕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거는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고금리 속에서 자산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가야 되고 즉 금리 인하가 돼야 된다. 근데 그 금리 인하는 0.25포인트가 아닌 정말 저금리 현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2%대, 1%대. 저금리 현상이 와야지만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급등하고 그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떠들어댔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여러분들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비트코인 어땠죠? 정반대로 갔죠. 자, 그러면은 아직 이게 실물 경제와 시장에 접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것이 구라 반등이었다라고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상승을 했는데 구라 반등이고 데드캣 바운스라는 이야기만 계속 1년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럽고 핑계거리가 아주 좋아요. 이거 거짓이다. 이거는 가짜다. 야, 어떻게 지금 달러가 1,300원 넘어가고 국채금리가 5% 돌파하고 강달러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이야? 이거는 더 큰 폭락을 위한 하나의 그냥 차트적인 움직임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픈데 제발 그쪽에서 좀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장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를 공포를 앞세워서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장 그곳에다 나오세요. 그거 절대로 투자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론상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시장의 폭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자산시장이 한 큐로 막 30% 40%씩 빠졌던 게 사실이었고 이거는 역사상 이 금리 올리는 속도가 우리 인류에서 앞으로 이 정도 금리 올리는 속도는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1년 만에 8배, 9배가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실 수 있었습니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렇게 금리를 들어 올렸다는 거는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자산시장이 어느 정도의 거품을 제거하고 난 뒤에 또다시 큰 돈을 풀어 제껴서 다시 한번 버블 장세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2022년도 하반기부터 모든 자산이 많게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거의 다 회복을 한 곳도 많아요. 근데 비트코인 자체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어마어마한 반등은 안 나왔는데 아직 2023년도 끝난 거 아니죠?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재밌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ETF 솔직히 빠른 시간 안에 승인 안 될 것 같고 ETF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SEC도 조금 많이 압박을 받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시장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시장은 알려주지 않고 상승이 언제 나오는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를 기다렸던 거고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결국 코인이 가격으로 증명을 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이제 29,000불을 돌파했지만 일단은 30K 갔다가 지금 28,000, 29,000까지 온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투자 시장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관점을 바꿔야 되고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내가 고집부렸던 생각들을 하나둘씩 폐기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2024년도까지는 금리는 내려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때 2024년도 5년도까지 그 고금리는 계속 지속될 거야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 역시도 뭐 고금리 상황은 오래 가겠지 하지만 자산시장은 반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진짜 폭락을 해서 2026년도 7년도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리가 2026년도 27년도에는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가면은 자산시장이 어떻게 돼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바닥에서 막 기준금리가 2%대 3%대 머물렀다고 칩시다. 그 기간이 2026년도 7년도면은 이미 자산은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분들이 사지도 못할 가격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금리가 돼서 이제 금리 바닥이니까 사봐야지 했는데 자산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라면 이거는 땅을 치고 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패배감이 올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없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리한 레버리지와 막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런 고점에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가 막히게 폭락장이 오면은 여러분들, 시장의 역사는 지금처럼 또 반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은 흘렀고 폭락은 반복이 됐지만 이미 자산은 굉장히 높은 곳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로써 현금 가치가 정말 계속 쓰레기가 됐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느껴버리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투잡 쓰리잡 떠가지고 현금 모아서 또 한번 투자 시장에 도전을 해야 되겠죠.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속 도전해야 되겠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었구나, 인플레이션 대비 화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3, 4년 뒤에도 알아도 됩니다. 알고 나서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은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걸 그때 가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 29,000불 초반인데,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이 지금 28,000 중후반을 조금 빠르게 올렸어요. 시간을 끌다가. 차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주봉, 월봉 다 좋고 일봉상 200일선 돌파도 나왔고 해서 차트적 흐름은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은 나쁠 일은 없겠다. 뭐 상승한 뒤에 하락 조정이 나오면은 여전히 또 폭락한다고 이야기할 거고, 하반기와 내년 초는 진짜로 경기가 망한다고, 폭망한다고 떠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경기 침체 옵니다. 지표상, 경제 지표상 최악이에요. 경기 침체 와요. 근데 자산이 2022년도에 신저가가 안 나오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 경기 침체 왔고 모든 게 안 좋게 흘러갔는데 자산이 신저가가 갱신이 안 되면은 이제는 매수를 못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무서운 겁니다. 매수 못 하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저가가 안 나왔는데 어설프게 하락했는데 그 구간에서 용기 있게 매수를 할 수 있을까? 2022년도 또는 저번 주 또는 저번 달에도 매수 못 하신 분들이 상승하고 나온 하락 흐름에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매수할 시간이 안 줘. 그리고 매수를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이해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룸네트워크 댓글 보니까 룸네트워크 저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실시간 방송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끝난 코인이라고. 집회 간다. 뭐 재밌어요, 시장이. 집회 간다고 해도 룸네트워크가 2,000원, 3,000원 간다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그 코인이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극소수만 버는 겁니다. 그 코인이 뭐 10배, 20배가 가든 이 시기에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비트코인으로 다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것만 믿고 가는 겁니다. 제가 입이 아프게 얘기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본인만의 주관을 갖고 당장 오늘부터 비트코인 시장을 처음 투자하는 거라면 본인 신념대로 가시고 비트코인 유튜브 영상 좀 찾아보셔서 비트코인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왜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서 일단은 매수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공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실제로 매수 못 합니다. 일단은 사서 들고 가면서 희노애락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상승하네, 폭락하네, 폭등하네, 와, 광기다. 이런 거를 내가 투자를 하면서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야. 비트코인 시장을 매크로 경제 상황을 접목시켜서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지금 필패입니다. 필패.
저는 항상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냥 돈이 몰리고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로 가는 거예요. 심리로. 거기에서 뭐 경제가 폭망할 것 같고, 미국 국채가 상승할 것 같고, 상업용 부동산이 폭망할 것 같고, 달러가 올라가고 있고,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한국은 지금 금리 안 올려가지고 금리 격차 벌어져서 존망하고 있고 막 되게 안 좋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랑 뭔 상관인데 도대체? 예? 여러분들한테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무섭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점점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는 자산이 저 멀리 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느껴보셔야 돼. 저는 항상 제 영상이 박제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다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비트코인을 투자하는데 물론 금리는 촉매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망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 댓글을 좀 달아보시라는 겁니다. 뭐 핵전쟁이나 하든 뭘 하든 비트코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목 놓아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10월, 12월 내년 가면은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시장이 뭐야 비트코인 진짜 상승하네? 이거 1억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세력의 목표예요. 반드시 그 상황을 만들어줘요. 진짜 이번에는 1억이 아닌 2, 3억도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심리 상태를 심어주는 시간이 2024년도. 그리고 나서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이번에 진짜 돌파하는 거 아니야? 1억 돌파했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뭘 사야 되지? 뭐야, 비트코인만 오르네? 알트코인 뭐 하고 있는 거지? 알트 사볼까? 샀어. 또 마이너스 막 20, 30%야. 그럼 또 팔고. 근데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비트코인 1억 돌파했어. 그럴 때부터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투자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투자하시겠습니까? 제가 유튜브로 뭐 구독자 20만, 30만, 뭐 조회수 뭐 몇십만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지금 갈피를 못 잡거나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면서 시장 망한다 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 심리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도움이 되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빨리 나오시라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서 빨리 조금 탈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상을 좀 깨야 되고, 돈을 벌려면은 남들과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보는 방향성에 내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저기 장사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아니 뭐 인테리어도 잘 되고 자리도 좋고 뭐 그래서 뭐 뽀록으로 장사 잘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잘 되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운으로 다 잘 된 걸로 생각해요. 운으로.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미친 듯이 노력한 거는 모르고 그냥 얻어 걸려서 잘 된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승장에서 돈을 벌거나 대상승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률을 봤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얻어 걸린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얻어 걸린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얻어 걸린 사람은 금방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 좋게 상승장 들어와서 엑시트하고 나간 사람 저는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풍파를 겪고 나서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승리자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기회는 옵니다 또. 근데 그게 기회가 기회인지 모를 거예요.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서 3만 달러를 넘었고 3만 달러 밑으로 빠질 때 항상 말씀드렸던 거, 3만 달러 밑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4월, 5월, 6월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지금 1%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